3, 2, 1. 첫 번째 내용은 베트남 얘기인데 베트남 호텔 수건의 비밀. 이것도 좀 베트남 소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이게 어제 그 베트남의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인데요. 기자가 신입 청소부로 이제 위장 취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선배 그 청소부가 조언을 합니다. 호텔 투숙하면 절대 수건을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수건 한 장으로 객실 변기도 닦고요. 예. 뭐 욕조도 닦고요. 세면대도 닦고 다 닦습니다. 그러면서 청소하는 동안 누가 오는지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베갯니스로 거울과 침대를 닦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손님이 쓴 수건 있잖아요. 그럼 네. 이거를 세탁을 한 다음에 새로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탁하지 않고 다시 잘 접어서 새 것처럼 마치 세탁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 호텔이 어떻게 딱 그 어떤 뭘 접수해서 어떤 제보를 받아서 저렇게 위장 취업한 게 아니라 호치민시에 있는 호텔들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무작위로?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관광 우리나라 사람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청소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호텔 자체의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게 이제 베트남의 푸뉴언군에 있는 한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호텔 규칙입니다. 침대 시트는 얼룩이 생겨야만 교체가 됩니다. 얼룩이 생기지 생겨야만. 않는 한 교체하면 안 되고요. 이불은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일부 노동자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유 귀찮아 청소 대충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 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아시아권에서 하지만 자주 나오는 게 중국에서는 또 5성급 호텔이면 굉장히 좋은 호텔을 얘기할 텐데 거기서도 좀 비슷하다면서요? 중국의 한 네티즌이 중국의 5성급 호텔 147곳에 묵으면서 실태를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5성급 호텔이라는 것은 하루 숙박 요금이 48만 원에서 81만 원. 굉장히 하루 비싸네요. 묵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데인데 거기 가면은 모든 청결하겠지, 위생적이겠지 하고 이제 믿고 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 영상을 찍었더니 147곳 중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수건으로 변기를 닦은 다음에 그걸로 컵을 닦고 그 외에 등등등 다양한 용도로 세면대도 닦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컵도 왜 물기 묻은 것은 마지막에 물기를 딱 지워가지고 가장 깨끗하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기를 최종적으로 없애는 거. 그것마저도 이렇게 지저분한 일에 썼던 수건을 그대로 물기를 닦아가지고 여기는 또 투숙객이 바로 물을 따라서 바로 입으로 댈 수 있는 건데 그 외에도 잠옷이라든가 베갯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비위생적이다. 이런 게 폭로가 돼서 지금 중국 분들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하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호텔의 수건이라든가 베갯닛이라든가 잠옷이라든가 이런 거 못 믿겠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일부 그래서 여행객들은 중국 내부 호텔에 투숙할 때 아예 수건이라든가 잠옷을 집에서 준비해 간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주전자요? 호텔에 배치된 수건을 끓여서 쓴다고 심각하게는 그런 사례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아베 총리에 관련 얘기인데 이 내용은 좀 영상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 야메로! 가을에! 아베 야메로! 아베 야메로! 아베 야메로! 아베 야메로! 아베 야메로! 영상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호영 벌써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 15일에 그 JR 삿포로역 근처에서 이제 아베 총리가 자민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고요. 그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유세를 하면 박수 소리도 많이 나고 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좀 이날따라는 보면 좀 조용했습니다. 박수 소리도 별로 안 나오고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한 남성이 아베 그만둬, 아베 돌아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게 조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치니까 너무 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약간 상황이 조금 이제 어색해지나 싶었는데 바로 10초 만에 그 사복 경찰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고 싫음의 어떤 그런 의견 표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민주국가에서 예. 갑자기 이렇게 끌려나가는 영상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주 뭐 퇴진하라는 운동이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좀 가능한 건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최근에 일본의 아베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좀 이 어떤 뭐 트럼프를 닮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저게 중국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민주주의 선진국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저는 유세를 하면 뭐 반대, 찬반 여론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사법경찰들이 바로 지금 이제 연행을 가는데, 막 경찰은 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지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아마 일본의 네티즌들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냐 지금.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 점점 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뭐 최근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기한테 좀 좋지 않은 기사를 쓴 기사들한테 뭐 가짜뉴스 기자다 뭐 그러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요즘 뭐 많이 친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아베 총리도 점점점 이런 어떤 좀 모양을 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리나 씨 관련 내용인데 결혼식을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체리나 씨가 이제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예. 결혼식을 안 했다는 사연이 이번에 알려진 거고 그 체리나 씨가 박용근 그 전 야구 선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박용근 그 씨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강남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체리나 씨, 박용근 씨 그리고 지인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묻지마 칼부림에 당해서 이제 박용근 씨가 간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고 완전히 중상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은 상태에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소생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식을 알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대중한테. 그 이유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체리나 씨가 병간호를 해가지고 다시 건강을 찾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애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체리나 씨가 굉장히 막 애타게 병간호를 했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두 사람한테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서 예. 정신적인 상처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지인들이 부상당하는 모습 심지어 숨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죠.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 사건을.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 트라우마를 어쨌든 두 사람은 공유하니까 서로 기대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가까워져서 결국 이제 박용근 씨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네. 이게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혹시 결혼식 소식을 알리는 순간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서 만났느냐, 어떤 사연이냐, 당연히 또 보도가 될 것이고, 그럼 그 사건이 다시 또 표면화 될 것이고, 네티즌들은 또 댓글을 달 것이고, 저마다 추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까봐 아예 결혼 사실을 얘기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공개를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TV에 나와서 한 거 보면 아마 4년 동안 그동안 마음을 많이 추슬러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는 좀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좀 인터넷의 특징인 게죠. 뭐 하나가 사건이 터지면 과거 일들이 주주주루 해가지고 다 올라오고. 네, 이제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지금 결혼하는데 과거에 사귄 사람 목록이 나온다거나 그런 등등등.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아픈 사건일 수 있고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가슴을 헤집는 듯이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리고 그리고 네티즌들 또 그런 걸 올리면 또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티즌들은 저마다 또 올리고 그 연예인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이제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벤트 자체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대중한테 아예 안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방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